자, 이번엔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볼 차례입니다. 하나증권의 이경수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종전 협상이 또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음. 간밤에 그렇게 안 좋은 얘기들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 협상 언제쯤 좀 좋은 소식들이 나오게 될까요? 일단은 예, 결론만 보면 일단은 뭐 일단 파행을 했는데요. 회담 자체가 좀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뭔가 좀 이제 개운치 않은 그런 모습. 그러니까 과거만큼 그냥 이제 프리하게 이제 패스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이제 뭐 일단은 이란과의 어떤 미국과 이란과의 어떤 그 협상이 어떤 타결이 됐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뭐 트럼프 생일 그 전후에 이제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케빈 워시 이제 신임 의장이 이제 FOMC를 첫 번째 맡기 직전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이란과 뭐 상당히 좀 많은 이제 속에 이제 얘기를 하고 그들과의 어떤 실질적인 합의를 위한 것들이 이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어떤 그런 불안감을 좀 이제 봉합하기 위한, 그래야지 이제 케빈 워시도 FOMC에서 엄청나게 뭐 강한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고, 뭐 잘 보셨다시피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어떤 그 코멘트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매파인덕척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별로 이렇게 정보를 주지도 않고 점도표도 뭐 찍지도 않고 이런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제 뭐 기존같이 이제 프리하게 패스하면서 이렇게 좀 유가가 기존의 어떤 이제 50달러에서 60달러로 떨어지기에는 좀 어려운 현재 상황이 아니겠느냐. 일단 근데 이제 비트코인만 본다면은 이제 뭐 19일부터는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그 단기적인 어떤 방향성을 야기하는 그런 이벤트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물가 지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조금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능성은 좀 여지는 좀 남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교착 상태인 건지 아니면 파행인 건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저희가 예상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서두에서 잠깐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호르무즈 해협이 일단은 완전히 이제 풀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제재를 좀 풀어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그리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면서 이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연 이란과 미국이 그러니까 이란과 이제 이스라엘, 미국이 좀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제대로 좀 합의가 됐는지가 좀 이제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이런 교착 상태는 조금 뭐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시장의 어떤 지표 측면에서 본다면 물가 지수하고 금리가 조금 더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다. 어쨌든 지금 유가는 지금 뭐 80달러까지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시장에 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통행료에 대한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란이 됐든 미국이 됐든 통행료를 어쨌든 거둘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통행료 쪽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만약에 이제 통행료를 미국이 걷겠다라고 이렇게 뭐 언론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어,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을 확 지원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내가 이제 뭐 뭐 이렇게 피해를 줬고 글로벌 경기라든지 미국 경기에 대해서 피해를 받았다라는 측면의 반대급부로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전반적인 이제 이란과의 어떤 뭐 핵 관련한 어떤 이슈, 그리고 타격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이란을 이제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제 돈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미국도 사실 이란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금적인 여력은 이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그리고 케빈 워시도 대체 대조표를 확대를 한다라는 컨셉보다는 이제 연준이 돈을 푸는 것은 상당히 좀 제한할 것이다, 이런 컨셉으로 유동성을 좀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이 본인들의 돈을 가지고 이란을 지원한다라는 것은 뭐 저희 이제 최근에
뭐 최근은 아니고 작년에 계속해서 부각이 되었던 이제 관세라든지 이런 흐름하고는 그렇죠. 좀 맞지 않는 성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행료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해서 우리 물가 지수라든지 금리에 조금 찝찝한 부분, 그리고 이렇게 높은 그 수준의 금리를 AI라든지 신기술로 어떻게 보면 타개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런 부담감이 계속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물가가 또 중요하겠죠.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전쟁 비용을 한 203조 원 정도로 추산을 했는데 미국 국민들이 또 떠안게 될 금액이 또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PC는 어떻게 좀 반영이 되게 될까요? 일단은 이제 금리의 핵심적인, 그리고 연준에서 뭐 잘 아시다시피 그 핵심적인 어떤 물가 지표로 이제 삼는 그런 물가 지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5월 달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5월 달 같은 경우는 유가 지수가 조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뭐 근데 지금 이제 예상치는 전월에 MOM 기준으로 전월 대비해서 0.2였는데 예상치 0.3으로 물가 지수가 조금 높아질 것이다라는 컨센서스를 이제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리가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지는 단기적인 어떤 임팩트가 관찰이 된다라면 사실은 이제 물가 지수에 대한 어떤 큰 부담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이 PC가 생각보다 예상치 같이 전월 대비해서 이제 5월 말에 나왔던 그런 지표보다 좀 더 높다라고 그렇게 할 때는 사실 이제 시장의 어떤 그 부담감은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은 주식이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주식에 대한 어떤 그 할인율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에 대한 가격 자체는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질수록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크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뭐 최근에는 이제 금리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자금이 좀 쏠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하드웨어를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구입처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빅테크를 이끄는 사이클의 핵심은 이제 소프트웨어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는 B2C도 있지만 B2B도 있지만 B2C의 어떤 비즈니스가 기본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캐시카우가 되는 거고, 지금 선진국 위주의 어떤 AI 사이클 생태계란다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기존의 이제 유튜브라든지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선진국에서 이머징으로 파급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그리고 후기 사이클을 이머징으로 이제 밀어내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성장 스토리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금 금리 지수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PC가 잘 나와주면은 금리 인상 우려들을 좀 잠재워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은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진 않던데. 그렇죠. 유가가 가장 중요하고, 이제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뭐 딱 그 유가만 올라가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유가가 오른다라는 기대감이 당시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소비자 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칠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교통비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전력비도 좀 올라가는 측면도 분명히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저희가 다 관찰이 됐던 것은 CPI나 이런 쪽이 분명히 타격을 받았고, 코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이제 약간 좀 파급이 되는 뭐 자동차 물가라든지 뭐 주거비든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여기까지도 올라가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금리의 방향성은 상당히 좀 명확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캐비넛 씨 입장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뭐 정부의 어떤 입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캐비넛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부가 바뀌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본인들의 임기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한편으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임명을 하기는 했지만은 본인의 어떤 역할은 기본적으로 물가 안정이 거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PC의 지표가 이번 주 이제 목요일 아침이죠, 그렇죠? 수요일 날 저녁에 하기 때문에
그때의 전후가 상당히 좀 중요한 이번 주의 핵심 지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증시 고소 공포증이 시장에서도 확산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장세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아 보일까요? 금리가 중요하겠죠. 예, 음, 서두에서 결국 말씀드렸다시피 매크로가 맞습니다. 중요하다. 예, 예. 지금 높아진 뭐 PER이 싼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빅테크의 핵심 어, 이슈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소프트웨어 지금 스페이스X도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어떤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밸류에이션 덕분에 뭐 팔란티어 테크, 테슬라 이런 기업들의 전반적인 이제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통적으로 사실 이제 금리가 낮을수록 상당히 좀 좋은 필연적으로 금리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투자를 하는 입장이고 투자를 하면서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먹거리를 좀 이제 쌓아놓는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올해 내내 이제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에서 상당히 좀 부각이 된 것이 금리의 방향성하고 상당히 무관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조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주식을 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빅테크를 다 버리고 이렇게 뭐 유틸리티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이런 이제 하드코어한 디펜스로 넘어가지 않고 AI 생태계 내에서 조금 퀄리티가 높고 캐시플로우가 좋은 그런 이제 하드웨어죠.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뭐 세주포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한테 상당히 좀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는 투자들의 기대감이 높은 그런 측면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금리가 높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보다 밸류에이션이 높은 하드웨어가 우리가 수혜를 받고 있겠지만 이게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부진한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만약에 차트가 꺾이게 된다면 하드웨어도 이거는 이제 방어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지금 수준까지 유지가 되면은 어느 정도 괜찮을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높다. 이것은 상당히 좀 첫 번째 부담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적인데 실적도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실적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그렇고 이제 하드웨어 쪽은 실적은 말할 것도 없겠죠. 지금 이제 하드웨어 쪽 빅테크들이 돈을 캐펙스에 대한 전망치를 뭐 올해도 올라가고 있지만 내년에도 거의 뭐 1조 달러 이상 쓸 것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고스란히 우리가 이제 수주를 받는 쪽은 우리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어떤 그 개선의 대한 정도, 기존만큼 실적이 좋아지는지 아니면은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보면 증가율 측면에서 피크가 되고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지 주시장은 결국은 이제 실적의 숫자보다는 실적의 숫자의 그로스 성장률의 함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 이익 그로스가 상당히 좀 크고 3분기, 4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익 그로스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는 올해 상반기보다는 조금 그로스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약간 조금 좀 보수적인 컨셉으로도 한번 우리가 이제 주식장을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금리하고 실적 밸류에이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주도주 위주로 조금 더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쪽을 좀 미리 좀 봐두는 것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이제 주도주는 이제 사실 국내 증시의 상승을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계속해서 이 초대형주의 쏠림 현상은 계속 나타나는 그런 양상으로 지수의 어떤 급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뭐 금리가 상당히 조금 이제 불안한 상황에서 여기에서 또 다른 개별 종목군으로 추급의 낙수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약간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주도주의 확산이 일어나려면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좀 떨어져서 소프트웨어가 올라가면서 소프트웨어 관련한 뭐 AI 관련한 어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뭐 우주 관련주라든지 그렇죠. 뭐 방산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확산이 되려면 결국은 금리가 떨어지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가 된다라는 컨셉에서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주도주가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을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주도주가 막 바뀐다, 수급의 낙수 효과가 일어나면서 과거와 같은 그 상승세가 일어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그런 이제 흐름을 좀 보면서 관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이 좀 급락을 하게 되면 국내 증시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분명 이제 시장이 상승하고 단기적으로 조금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 그런 국면에서는 이제 기존 주도주 말고 속에서 이제 주변 주도주로 약간 조금 이제 전이가 되고 로테이션이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좀 너무 그쪽으로 실적 측면도 보고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렇게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맞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수급의 낙수 효과는 조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네. 그리고 요즘에 신조어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M7 대신에 망고스가 뜨고 있다고 하는데 망고스는 뭐를 의미하는 거죠? 망고스는 이제 조금 그 주도주를 압축해야 된다라는 그런 컨셉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망고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제외해서 뭐 메타, 아마존 뭐 이제 설명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에 이제 M7보다도 종목의 수가 하나 이제 줄고 오픈 AI랑 스페이스 X가 들어갔죠. 저 얘기는 뭐냐면 전반적인 이제 순수 AI를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순수 자체 AI 칩이 있고 본인들의 AI에 대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결국은 중장기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시장의 어떤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렌드가 있고 글로벌적인 어떤 그 트렌드에 상당히 좀 맞춰서 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측면에서 AI의 어떤 핵심만을 본다라는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고 기존에도 사실은 이제 뭐 M7 종목군들에서 일단 3개를 좀 추가해서 10개 종목을 우리가 이제 빅테크로 봐야 된다. 뭐 우리가 실질적인 성장 컨셉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금 이제 망고스 요 단어가 조금 저는 의미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들의 어떤 생태계가 상당히 좀 이제 공고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어떤 컨셉으로 봤을 때는 이 망고스의 AI 그런 이제 기대감이 좀 있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망고스와 관련해서 앞으로 조금 더 주목해 보는 게 좋아 보일 듯하네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하나증권의 이영수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